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 메가헤르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뭐 늘 하는 선거 이야기 해야 되는 건데 지지난 시간, 네, 개혁신당의 이경선 후보를 초대해서 서대문 갑에 네, 했는데 그 방송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한 것 중에 가장 높았죠. 우리가 한 것 중에 네. 제일 높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방송 업로드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연휴 기간이 와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조회수 갑자기 막 어떤 커뮤니티에 막 링크가 되고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하루 만에 꺼져서 예, 개혁신당이 합당하면서 이제 바로 그 꿀은 사라진. 어쨌든 사람의 힘, 정치적 열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쟁자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주목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주목도가 떨어지죠. 근데 개혁신당의 경우는 후보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서울에서는 후보로 나온 거를 발표한 게 두 번째였나? 첫 번째나 그랬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군지 한번 얘기 들어보자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저는 이제 조회수도 놀라웠는데 우리 방송에 댓글이 그렇게 달렸다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댓글이 100몇십 개가 달렸습니다. 네. 네. 좋아요가 뭐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100몇십 개가 달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방송을 본 평균 이 시청률이라 할까요? 시청 시간. 시청 시간이 꽤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주황색은 그냥 후보들 나오면 웬만하면 색깔 맞춰줘서 입고 나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진만 보고 썸네일만 보고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 그냥 맞춰서 후보한테 맞춰서 입고 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 이상. 그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날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긴 했지만은 저도 봤는데 엄청 이게 도드라져 보이고 그날따라 얼굴이 더 굉장히 붉더라고요. 썸네일만 보면은 그래서 뭐 내가 후보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어쨌든 근데 그 설 소위 말하는 밥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그 뭐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새로운 선택, 원칙과 상식 뭐 요런 이제 제3지대를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이 거의 기적적으로 그렇죠. 뭐 뒷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안 될 건데 어떻게 그죠. 됐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준석 신당의 흡수통합되는 방식으로 그렇죠.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잡음이 많아요. 또 잡음이 있는 거고 사실 이 잡음은 이준석 대표가 해결해야 되는 잡음. 그러니까 우리 그 조회수를 높였던 혹은 젊은 사람들 혹은 소위 말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 통합은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빠진다는 이야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고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배신감인 건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잘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되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배신감인데 조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이분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대남들이 결국은 표가 안 된다. 이대남들만으로는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절로 가는구나. 누군가 손을 잡는구나라는 이렇게 인식이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페미니스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등등등과 다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우리만 가지고는 표가 안 되니까 이준석이 우리를 배신했구나라는 상황이 되면 사실 이분들은 배신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사실 되게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런 세력이 아니구나. 일종의 이제 3지대가 제3의 공간일 거밖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제3의 길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정치 노선적으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르신 무임승차를 뭐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노선은 아니잖아요. 그건 정책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인 노선이 명확하지 않고 여기에 이질적인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는 누구는 말하지만 정치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 우리는 무엇을 대변하고 우리를 대변해 주는가 이런 느낌에 대해서 불명확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후폭풍 이런 게 이제 몰려올 수 있다. 이 후폭풍이 더 큰 폭풍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뇌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개혁신당이 잘 돼 버리면 잘 되는 대로 또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개혁신당이 잘 되면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 뭐 제3지대에 모여 있는 이분들은 좋은데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대남들은 뭐야 우리 빼고도 잘 되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실패.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대남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실패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꼭 그거를 이제 다 지금 이대남으로 규정하고는 좀 어렵고 개혁신당에도 이대남 아닌 분들도 많죠.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자강론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좀 실망감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6대 4라고 얘기하잖아요. 합당이 6이었고 뭐 반대가 4였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강론의 대다수의 그거는 이제 뭐랄까요? 괜찮은 보수 정당 하나 좀 만들어보자라는 의견 하나와 페미는 싫다. 이 두 개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우리를 버리고 이제 페미니스트와 손을 잡는다 이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이건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해결해야 됩니다. 아니 두고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의 이거 업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야 돼. 왜냐면 이분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안 돼. 지금 막 점점 지지율이 떨어져. 그러니까는 이제 더 넓은 데랑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시너지가 나면 나는 대로 어떻게 또 설득을 할 것인가는.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있는데 징키스칸이 했던 세계를 호령하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성을 쌓으면 망하고 뭐 길을 내면 뭐 흥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뭐 텐트일지 집일지 아무도 모르지. 성일지 모르지만 일종의 지금 제3지대 사람들은 성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양성이 좀 문제가 있다. 그냥 너무 오래됐고 견고하니 이걸 고쳤을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이제 성을 쌓았어. 그럼 이제 이 성이 잘 이제 축성이 될 거냐?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가자 이랬는데 앞으로 발표할 이제 정책에 있어서는 뭐 이준석이든 혹은 이낙연이든 혹은 원칙과 상식이든 금태섭이든 제가 존칭은 다 생략하고 말합니다. 이분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정책적 스타일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게 잘 맞을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삐그덕거림은 당연한 겁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이게 제가 볼 때 정치 못해요. 왜냐면 이 삐그덕거림도 잘 승화시키면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당이고 이런 삐그덕거림이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 뭐 이렇게 민주당만 해도 당장 조국 신당 만든다고 하니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뭐 저희와 같이 할 가능성이 없어요. 뭐 이러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자강론에서 가장 실망한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누구? 김종인. 네. 가장 강력한 자강론자였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이준석 대표가 정말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고. 아니 그것보다도 대한민국에 좀 멀쩡한 괜찮은 보수 정당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버티기에는 너무 지지율이 너무 빠졌어. 그걸 버티기에는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 저희 청취율 터진 거 가지고 조회수 터진 거 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서대문 갑부터 얘기를 할까요? 네, 속속 이제 그 본선 진출자들이 정리되고 있고 2월 13일 날 국민의힘이 그 면접을 봤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봤어요. 그래서 서대문 갑을이 다 면접을 2월 13일 날 봤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오전에 보고 을은 오후에 보고 봤는데 보고 난 다음 날 발표를 했습니다. 서대문 갑의 경우 이용호 의원을 단수 추천하겠다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2월 13일 저녁 때까지 인요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출마를 한 해 만에 뭐 안 하네 하네 막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겠죠.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전략적 말로는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종로 얘기 나오더라고요. 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로 얘기 나오는데 종로는 또 최재형 의원이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 말로 활용할 수 있을 거고, 혹은 이제 비례로도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서대문 갑이냐 아니냐니까. 갑은 아닌 것으로. 네. 그래서 서대문 갑은 본인이 이제 마포 갑에서 서대문 갑으로 넘어오면서 당의 요구를 나는 받아들여서 넘어왔다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드러난 걸로 보이죠. 그게 이제 용산이었는지 용산의 말을 전달한 이철규 그게 그거니까요. 의원의 얘기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죠. 서대문 갑의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공천 신청을 하신 분이 뭐 서울 전역에서 가장 많았다. 7명이었어요. 네, 7명.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의 서대문 갑은 우상호 의원이 사선을 하시고 불출마를 엄청 빨리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는 진작부터 전략 지역구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서대문 이제 국민의힘 서대문 갑이 먼저 이게 전략 후보를 지금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국민의힘의 여기는 우선 추천 뭐 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부합돼요. 네, 3번 연속 그 선거에서 진. 네, 이 곳은 우선 추천 지역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의원으로 결정한 것이 어떤 국민의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뭐 오류가 있거나 큰 뭐 불합리성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다만 과연 이용호 의원이 당선이 되면 당연히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거기에 또 지도 요거에 이제 뭐랄까요, 부재 공백 이런 건 또 생길 것이다. 그건 뭐 이제 당선되면은 안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당선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여전히 또 이제 지도력의 뭐 부재 공백 이런 것들은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대문 갑에서 이번 출마하고 당선되면 뭐 재선을 노리시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이제 어차피 3선 도전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실지까지는 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묻긴 물을 텐데 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별로 많이 안 되면 서대문에 굳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연세가 아주 적으신 건 아니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 복합적으로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또 뭐 이렇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희가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서대문 갑은 그래서 결정이 국민의힘은 결정이 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났고 개혁신당은 이경선 예비후보 등록했고 그다음에 진보당도 손솔 후보 등록했고. 근데 이제 손솔 후보는 이제 이 얘기를 뭐 할 수밖에 없지만은 민주당이 준 위성정당 맞죠? 준위성정당. 어쨌든 진보개혁 비례연합정당. 네. 요거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하기로 중앙당이 결정을 했죠. 합의까지 봤잖아요. 이번에 4개 정당이. 1차 지금 회의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그러니까 비례와 지역을 다 아울러서 그리고 여기에 정책적인 이걸 총 아우르는 큰 그 깃발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이제 각자 그런 이제 모색을 할 텐데 여기에서 이제 비례와 지역구가 연동돼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후보로서는 가장 먼저 결정이 됐지만 사실은 점점 본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당이 다 결정됐는데 그렇죠. 민주당이 뭐 전략으로 가장 먼저 뭔가 이렇게 정리될 것 같아 보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 뭐야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 꽤도 아니고 엄청 오래된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거의 뭐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전략 지역구가 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점점 사실은 뭐 여기 한번 청년 뭐 지역구 하려고 했었던 청년들도 뭐 다시 설 전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 약간 간 보는 것처럼 했었던 사람들도 슬슬 뭐 다른 데 가려고 하고 뭐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정확하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건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가 전략 지역구라고 하는 거는 아직 변한 건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의 어떤 뭐 단수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소위 말하는 그때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청년 모아놓고 뭐 이제 청년들로만 해서 청년들로만 연대와 이대 특히나 이제 젊은 그러니까. 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약간 뭐 청년 전략 지역으로 결정해서 청년 후보들로만 경선을 이게 경선하는 방식이 뭐 이렇게 뭐 하여간 뭐 그런 경선 방식은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얘기 잠깐 나왔던 뭐 게 배심원단으로 할지 그쵸. 그냥 면접 네. 압박 면접으로 할지 뭐 쇼처럼 할지 막 그렇게 그렇죠. 픽미업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할지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어쨌든 좀 근데 이제 그거는 고려해야겠죠. 네. 서대문 갑의 이용호 의원이 이제 거기도 호남 출신에 네. 뭐 국민의당 베이스도 했지만 이분도 이제 민주당 베이스도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대문 갑의 국민의힘 분들도 지지한 분들도 어떻게 호응할지 혹은 민주당의 분들도 어떻게 호응할지를 감안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카운터를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뭐 그냥 이번에 올라오신 게 아니라 이제 재선도 하시고 그렇죠. 아예 방- 그냥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도 꽤 많이 나오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선정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쨌든 뭐 결정이 언제 나날 것 같습니까? 2말 3초? 2말 3초. 네. 적어도 3월 초에는 나야죠.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또 그렇게 따지면. 한 2주, 뭐 길어야 3주.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점 이제 속속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용호 의원 혹은 뭐 누군가를 또 이렇게 한번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실 부탁. 이용호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경선 후보의 그거를 좀 깨주면 참. 제 입장에서. 이제 서대문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가려고. 그렇죠. 네. 노래 한 곡 뭐 들을까요, 우리?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자, 우리 민주당을 생각하면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빨리 좀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결정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듣고요. 그다음에 을 이야기, 서대문 을 지역구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